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집에 롯데월드 타워 같이 500m 아니면 123층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높이 지으려면 그 터에 있던 한옥 아니면 단층짜리 조그만 아파트 이런 것들을 고쳐가면서 500m짜리 건물을 지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예 싹 헐어버리고 새로운 토대 기초 위에서 지어 올려야만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계영의 영어 이야기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영어를 둘러싼 한일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라 안팎의 분위기가 코로나를 둘러싸고 한국의 선진 방역 시스템, 일본의 후진 방역 시스템, 올림픽을 치러내는 일본의 낮은 수준의 대처 능력 많이 있었죠. 또 지난해 올해에 걸쳐서 대한 수출 규제를 일본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자립도를 높여가는 가운데 일본을 넘어서는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영어 전문가이다 보니까 한일 간의 영어 학습 능력 아니면 영어 교수 능력에서도 차이가 나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어판 영어 학습서를 2권을 샀는데요. 첫째가 니혼고 대 리카이스르 에분보, 일본어로 이해하는 영어 문법, 이런 책인 거죠. 출간이 2020년 8월이니까 오래 안 된 책이죠. 최신간이어서 현재 일본의 영어 학습 안내서들의 패턴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의 책이 니혼고 카츠오시테 마나부 에분보, 일본어를 활용하여 배우는 영어 문법, 이런 책이죠. 이 책 역시 2020년 4월 출간이니까 신간으로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책의 제목에서 보듯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본에서는 현재 아직도 일본어를 영어와 비교해서 일본어는 이렇고 영어는 이렇고, 일본어의 어수는 이렇고 영어의 어수는 이렇고, 이렇게 일본어와 영어를 평면 비교를 하면서 영어를 배워나가려 애쓰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목 자체에서 보듯이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어떻게 배울지, 영어와 일본어의 그런 거죠. 한글로 배우는 영어 이런 거 유행했듯이 일본어로 배우는 영어 이런데, 이러한 접근법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갖는 어법 구조와 한국어, 일본어가 갖는 어법 구조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이 오른손잡이라고 했을 때에 일본어, 한국어 쓰는 사람은 왼손잡이 같은 거죠. 완전히 틀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른손잡이 기타리스트가 왼손잡이용 기타를 들고서 연주를 해라, 이런 식인 거죠. 아예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잡이 도구들, 툴은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영어를 배우자면 한글 아니면 일본어의 어순 구조, 어법 구조는 아예 잊어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어떤 집에 롯데월드 타워 같이 500m 아니면 123층 뭐 이런 식이죠. 그렇게 높이 지으려면 그 터에 있던 한옥 아니면 단층짜리 조그만 아파트 이런 것들을 고쳐가면서 500m짜리 건물을 지어 올릴 수는 없습니다. 아예 싹 헐어버리고 새로운 토대 기초 위에서 지어 올려야만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계양의 영어 이야기에서 누차 설명드리지만 영어와 한국, 일본어는 틀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아예 잊어버리고 영어가 갖는 틀 자체에 새롭게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이러한 바로 가능 영어는 영어식 영어 접근법, 영어를 영어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영어가 정복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또 저의 책 같은 경우, 저의 학습법 같은 경우는 이미 흑백의 시대를 넘어서 컬러로 전환한 영화나 텔레비전처럼 책의 문장 자체도 흑백의 단순한 인쇄가 아니라 문법 기능이 컬러로 변환된 그러한 어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주인 동사 빨간색, 종동사 초록색, 변신 동사들 파란색, 전치사 명사의 전면구는 밑줄 이렇게 그어서 입체적으로 컬러풀하게 예문들 아니면 본문들을 변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록파 밑줄만 딱 보게 되면 문장 구조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일본 책들은 어떠냐? 3만 원 가까운 책이 그 표지 말고는 이렇게 단색 처량한 속 표지를, 내부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도 컬러는 컬러인데 데코레이션의 컬러고 본문들은 천편일률적으로 흑백으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책도 똑같습니다. 겉 표지 벗기고 나면 초라한 속 내부 표지, 그 다음에 본문도 역시 똑같이 단색 흑백. 그러면서 이 책들이 제공하는 실제 콘텐츠들은 어떠냐? 저는 이 최신간 두 일본의 영어 학습 안내서를 보면서, 영어 학습서를 보면서, 아, 일본 영어는 아직도 멀었구나, 영원히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영어 학습 지도자들은, 일본의 영어 강사들은 아직도 구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영어에 접근하고 있다. 일본 영어 세계적으로 후진적인 거 정평이 나 있는데 계속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갖추어 놓은 방법론의 경쟁력, 우수성, 당연히 우월성까지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한국이 반도체나 휴대폰처럼 영어 학습도, 영어 교수법도 한국이 일본을 하늘과 땅 차이로 앞서간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책을 쓰는 의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본문을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본서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외국어의 학습은 어떻다 해도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영어의 학습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거꾸로 이용을 해서 니혼고의 영향을 받는 부분을 전면에 내세워서 이것을 재료로 해서 영문법의 해설을 전개하여 보자 하는 것이 본서입니다. 아예 책 서문에 이렇게 써 있고요. 실제로 본문의 전개는 일본어 문장을 제시해 놓고 이것을 영어로 옮길 때는 이렇고, 그래서 일본어의 자동사 용법, 그 다음에 영어의 자동사, 이렇게 일본어 문법을 활용을 해서 영어를 굳이 일본어 대비해서 설명하려는 많은 노력들, 그게 이러한 방식인 거죠. 일본어 예문을 문형별로 이렇게 놓고서 여기서 자동사가 어떻고, 어떤 동사는 자동사적이고 어떤 동사는 타동사적이다, 영어는 어떤가 보자, 이런 식이죠. 제목을 이렇게 칸가테 미요, 그래서 일본어의 예문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서는 니혼고니 주목시오, 일본어를 주목해서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일본어 어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렇게 해 나가죠. 제가 이런 책을 굳이 읽는 것은 본문을 따라가 보면서 일본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영어 문법은 다 알고 그것을 일본어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접근하는지 보면 영문법, 일본어법 둘 다 동시 공부가 되니까, 저는 하지만 일본 모국어 학습자들이 영어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야, 깝깝한 노릇이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유명한 문장의 오형식이 제시되죠. 1형식 주어동사, 2형식 주어동사 보어, 3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 얘기는 저희가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부터 줄창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의 영어 학습서도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 나오죠. 이 틀을 아직도 못 벗어버리는 게 한국, 일본이 영어가 여전히 시원찮은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그런 거죠. 문장의 오형식이 주는 메시지는 모든 형식의 주어 동사가 반드시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시듯이 이 문장의 오형식이 주는 메시지는 1형식에서 5형식, 그러니까 모든 문장의 형식에 주어와 동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영어를 쓰자면 반드시 주어와 동사를 제시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이 문장의 오형식에서 우리가 파악해야 될 메시지는 영어는 5종류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하고자 할 때는 이 5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형식을 골라서 써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렇게 5종류로 갈라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동사입니다. 주어 다음에 어떤 동사가 오느냐가 문장의 종류가 어떤 것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오형식이라는 틀이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어느 한 틀에 맞춰서 영어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상황, 그것이 그 상황에 맞게 어떤 동사를 채택했을 때 그 동사가 문장의 종류의 5가지 중 한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하게 자동사류, 뭐 go라거나 sleep이라거나 이런 자동사를 택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1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형식, 주어 다음에 우리가 비동사나 become 이런 식의 주인공의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계열을 쓰면 자동적으로 그건 2형식의 문장인 거예요. 그리고 2형식 비동사 말고 1, 3, 4, 5형식은 다 일반 동사, 동사 중에 자동사, 목적어 필요 없는 동사는 1형식이 되는 거고, 3형식 동사를 취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I love you 이런 거요, 목적어만 달랑 취하면 되는 동사가 있죠. 그런 동사들은 I study English 뭐 이렇게 나는 영어를 배운다 뭐 이런 종류의 문장은 다 그냥 자동적으로 동사가 3형식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I buy her wedding present 뭐 이렇게 이런 문장들은 4형식을 그냥 자동적으로 동사가 4형식이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she makes her happy 이런 식으로 make라는 동사가 나타났을 때 자동으로 5형식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의 5형식은 형식이 먼저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중에 어느 한 형식에 맞춰서 써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공의 상태 아니면 주인공의 동작, 나머지 4가지 형식이요, 주인공의 상태냐 주인공의 동작이냐를 선택해서 그 동사를 쓰면, 비동사 아니면 일반 동사를 선택하면 그게 결국은 문장의 5형식 중에 한 형식이 된다, 이런 얘기. 주객 전도가 안 되도록, 본말이 전도가 안 되도록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책은 그런 개념 없어요. 그게 현재 일본에서 가르치는 영어 학습법의 한계인 거고, 일본의 영어가 여전히 후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일본 사람들을 좀 불쌍하게 여겨서 이 책을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일본에서 출간을 하면 일본 사람들이 세계 최고 영어 못하는 나라 일본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는 있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제가 그 시도는 하겠습니다. 제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물론 일본 사람들한테 영어 학습법은 가르치지만 일본에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한국 경제가 좋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물론 그런데 사실은 책 팔아서 우리가 영어 학습을 할 때도 그렇죠. 영어를 배우느라고 학원비 200만 원, 500만 원을 지불했다 쳐요. 그래서 배운 영어 구사 능력을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해서 뭐 100억, 500억, 5천억, 5조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는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비용보다는 수익이
천문학적으로 높으니까 가성비가 엄청난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 세계 최고의 영어 학습서 바로 가능 영어를 일본에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면 도서 판매비만 한국으로 가져올 수 있지만 일본 사람들의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겠죠. 그런 면에서 애국심을 발휘할 거냐 아니면 비즈니스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명언을 충실하게 따를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은 제 코가 석자이고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몇 억이 더 중요한 것이 비즈니스맨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일본에 출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번 항목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SVOO 보이시나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러한 구조를 유도하는 동사 give, by 이런 동사들을 수요 동사라고 여기에 써놓고 있잖아요. 저희가 20년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도 수요 동사 사형식 동사를 수요 동사라 했는데 이 수요 동사의 원전이 여기서 온 거였고요. 이러한 형식이 다른 유튜브 콘텐츠에서 소개해드렸던 카드로 붙여드릴 일본의 난학자들이 서양의 어법 개념을 문법 개념을 일본어로 옮기면서 개발해낸 이와 같은 수요동사라는 용어 발견하고서 야, 일본 사람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 18세기 난학자들에서 조금 더 진보를 못하고 있는 일본의 영어 학습 체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저자는 일본어를 기본으로 해서 영어를 배우자 하는데 보시면 John met Mary in Boston, 이거를 그러니까 14-A 문장을 15-A로 일본어로 옮겼을 때 존과 보스턴 대 메아린이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한 문장이거든요. 보시면 메리 우리말로 발음하는데 전혀 자음 모음 동원하는데 전혀 문제 없죠. 그런데 일본어식으로 이걸 발음을 하자면 메아리 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인이 영어를 하는데 일단 발음 포닉스 문제에서도 일본어 자체의 자음 모음 구조가 서포트를 못 해주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깝깝한 거죠. 맥도널드 한국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에서 종성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서 영어의 발음 체계를 따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일본의 종성은 이렇게 마지막에 N 발음 미나상 할 때 상 끝에 붙는 N이나 M이나 O로 발음되는 오직 이 한 가지 종성밖에 없어서, 물론 이렇게 초금들이라거나 이렇게 종성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같이 다양하고 보편적이지는 않아서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발음상의 애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럽을 클럽이라 못하고 그라브, 맥도널드를 맥도널드라 못하고 마구도나루도, 이런 식의 한계도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이 대목에서 또 하고요.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제대로 된 최상의 효율을 나타내는 영어 학습법을 개발했고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바로 가능 영어의 저자로서 보람과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를 설명하는데 영어의 본질을 설명은 안 하고 일본어를 한껏 많이 쓰면서 일본어와 대비해서 영어에 접근하려는 이 고리타분한 방식이 저도 결국은 이 책을 읽어서 영어를 학습하는 데는 저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읽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본이 영어 영문법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벤치마킹 한다는 차원에서 그 벤치마킹 하는 과정에서 일본어 연습을 더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 책을 보고 읽겠지만 이런 식의 영어 학습 접근은 굉장히 미련한 방법이다, 효과도 없는 방법이다 하는 점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서 영어는 영어식으로 접근을 해야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최상의 효율을 얻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저 이계양의 영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해 주시고, 특히나 영어 어려워하는 자녀분들, 아니면 영어 잘해서 빨리 해외 비즈니스 해야 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장을 두신 사모님 자녀분들, 대한민국 영어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바로 가능 영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